홍명보 씨가 귀국하고 난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시끌시끌한 상태이며 각종 비리 의혹과 고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박문성 씨는 사퇴하라 홍명보에 일침을 가하며 일본 감독처럼 고개 숙이는 게 그렇게 어렵나? 라는 통탄한 심경의 외침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사퇴한 홍명보 감독을 두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일본 감독 같은 경우 브라질에게 정말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그럼에도 경기장을 찾은 팬들을 향해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하는 일본 대표팀 감독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통탄한 심경을 말했습니다. 일본 감독도 브라질의 역전패에 탈락하자 경기장에 응원하러 온 팬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에 갑작스럽게 열린 기자회견에서 준비한 사퇴문 104초가량 낭독 이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현장을 나가며 퇴장 시 주머니에 손을 넣는 장면까지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을 했지만 아무런 인사와 아무런 사과 없이 지나가는 그의 모습에 국민분들의 실망감과 축구 관계자들의 실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것들이 파묘가 되고 있습니다. 남들은 8년이나 걸리는데 홍명보의 자격증 특혜 논란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죠. 자, 내용을 살펴보면 진종호 의원이 인터뷰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독의 자격증 논란부터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 같다. 국가대표 감독이 P등급의 자격증을 획득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8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렸다는데 홍명보 같은 경우 매우 단기간에 획득을 하게 되었다.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선수를 선발하는데 불공정한 과정, 국내 자격증 심사 형평성도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P급 자격증은 지도자 자격증 가운데 대한축구협회가 관리하는 아시아축구연맹에서 발급하는 지도자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D부터 시작하여 12A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P가 있는데 이 P 라이센스가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해요. 국가대표 감독이 되기 위해선 이 라이센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충격적인 건 홍명보 씨의 자격증 취득 시간이 너무 짧게 걸렸다. 근데 이것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지 않냐? 라고 하자 보통 8년에서 10년이 걸린다. 이건 팩트다. 맞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감사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 곳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홍명보 감독은요. 월드컵에 성공을 했어도 사퇴를 고려했다. 12년 전 상처가 더 벌어졌다. 끝내 자진해서 아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에서 성공을 거둬도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계약된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미 사퇴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봤더니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이미 사전에 홍명보 감독에게 있었던 계획이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선수 시절 아시아의 리베로로 불렸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져서 흘러 사태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스포츠 서울 취재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사퇴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부임 당시 때부터 자기 존재로 응원받지 못하는 대표팀, 현실에 대한 고민, 정몽규 회장 3선 기간 행정 난맥으로 지판받은 대한축구협회,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 논란을 일으키며 정치권으로부터 문매를 맞았고 덩달아 홍명보 감독도 욕바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감사를 시행한 문체부가 홍명보 감독이 절차 문제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일을 행사한 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그럼에도 대중들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불공정한 감독, 꼬리표가 지속해서 따라붙었고 A매치가 열릴 때마다 홍명보 감독과 협회를 겨냥해 야유가 흘러나왔다라는 거죠. 홍명보 감독도 선수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건 뭐 스포츠 서울 입장에서 홍명보 감독을 두둔해 주는 건지 그냥 사실 팩트만을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사퇴를 고려했다? 성공했을 때의 이야기이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사퇴를 고려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 이전에 애당초 감독직을 자신의 첫 주장처럼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독 기사에 올라온 댓글을 보면 양심에 손을 좀 얹고 말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실패하고도 자진 사퇴가 아니라 윗선 압박에 못 이겨서 자진 사퇴한 것 같다만 무슨 성공을 해도 사퇴를 한다고 말을 하는 거냐. 언론 기사에 비판도 쏟아지고 있고요. 당연히 많은 대중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는 귀국을 했지만 요번 월드컵 때 패배 때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굳게 굳어 있었던 손흥민 선수의 표정이 이 귀국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미 손흥민 선수는 귀국하기 이전에 장문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축구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저에게도 누구보다 소중한 대회였고 제가 늘 말해왔었던 어린아이의 꿈의 무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아 착잡하고 마음이 아프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는 4번째 출전 월드컵이었습니다. 다음 월드컵이 열리는 2030년에는 38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 된 거죠. 다만 당분간 은퇴할 생각이 없다라는 뜻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축구 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시 죽기 살기로 달려보겠다. 팬들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다시 잘 준비해보겠다라는 다짐의 글을 담겼습니다. 제가 볼 땐 아마 아시안컵까지는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뛰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든 선수에게 너무 많은 비판과 상처를 주기보단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중분들은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몇몇 선수를 빼곤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걱정된 손흥민 선수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애시당초 굉장히 견제하여서 선발에서 뺀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참 많았는데 그 부분을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 역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없었다라는 것이 많은 축구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주장과 논란이 터집니다. 지고 있는 와중에 수비수를 투입해라. 그 당시 이강인의 입모양을 보니 재성이 형 지금 들어와야 돼로 추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영상으로. 근데 여기 보면 그라운드 위에 엇박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 남아공전 도중에 포착이 됐는데 0대1로 뒤지며 패색이 짙던 후반 브레이크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시를 전달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히면서 감독보다 선수들이 더 분주해 보였다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전술적 메시지가 벤치에서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와중에 이강인 선수가 코치진에게 다급히 의견을 전달하는 장면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축구팬들은 당시 이강인 선수의 입모양을 토대로 재성이 형 지금 들어와야 돼. 나중에 들어오면 늦어. 라고 다급하게 요청한 것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성 선수는 끝내 경기장을 밟지 못했죠. 현장 선수들이 느끼는 전술적 요구와 벤치의 판단이 어긋나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당시 대표팀 내부의 전술적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잇따른 선수 기용도 논란 위에 올라섰습니다. 전술 운영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몇몇 장면은 더 있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김민재 선수도 지난 25일 남아공전 후반 20분 교체 아웃되며 김진규 코치 등에게 경기장을 가리키고 두 팔을 벌리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였죠. 이에 교체 지시에 불만을 토로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김민재 선수가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이라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선발 제외 역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면서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손흥민은 최정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 없이 후반 11분 교체가 되면 논란이 됐죠. 여기에 골키퍼 김승규가 이 결정을 남아공전 당일 미팅 때 알게 됐다라고 털어놓으며 내부 정보 공유가 충분했냐라는 대한 의구심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뭔가 이상하다. 수사 대상인 사건의 냄새가 난다. 선수가 저렇게 말할 정도인데 싸그리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더 신기하고 기괴하다. 처음부터 이길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 설마 승부 조작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 뭐 때문에 나라를 버렸던 것일까? 홍명보, 축협 임원들 계좌 조사해봐라. 이쯤 되면 남아공 승리에 베팅한 거 아니냐? 이런 게임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게임한 거 아닌지 수사를 해봐야 한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승부 조작 브로커를 조사해봐라. 야, 그러니 이거 어떻습니까? 홍명보 감독의 결과가 오죽 답답했고 오죽 말도 되지 않았으면 이제는 승부 조작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베팅 의혹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말이죠. 심지어 국민분들은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아니, 홍명보 입장에서도 전술이 있어야 전달을 하지 이렇게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감독을 한다라는 게 정말 놀랍다. 이쯤 되면 토토하는 거 아니냐? 진지하게 수사해라. 이제는 3백 소리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구심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예전 홍명보 감독을 추천하고 돌연 사임했었던 전혜성 전 강 위원장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1순위였고 나머지는 외국 감독들이었는데 이날 보고를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다음날 돌연 사의를 표명하게 된 거죠. 갑작스럽게 사퇴한 상황에서 다른 이임생 이사가 권한을 넘겨받아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반박을 했지만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을 후계자로 지목을 하기도 했었죠. 평소 정 회장은 평소 홍 감독을 전적으로 신뢰해 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축구의 시대 자신이 펴낸 저서에도 홍 감독에게 차기 축구협회장을 권유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유심히 지켜보니 평판대로 좋은 축구인이었고 행정가로서의 자질도 훌륭했다. 협회 구성원들의 신망도 높았다. 축구계의 각종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 정도면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들었다. 홍 전무는 협회장을 물러날 계획을 밝히며 차기 회장 선거에 나설 것을 권유하자 논란의 표정을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의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 사람의 판에 국민들이 놀아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에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사죄 한마디라도 죄송합니다라던가 뭔가 미안한 모습을 보여야 했을 텐데 끝까지 침묵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기자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든 것 같은 기자로 보이는 분이 이 마이크가 많은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유튜버는 아닌 것 같아요. 홍명보 씨에게 뭐라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소감이 어떻냐라던가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쳐다보지도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라는 거. 이게 저는 첫 번째로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니 사퇴를 발표하던 그 입장문 때도 많은 분들이 녹화해 놓은 영상이다. 어떻게 나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을 수 있냐 등등등 그 분노를 다 봤을 거란 말입니다. 뉴스 기사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한국에 도착하여 공항을 빠져나갔다. 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고 더 놀라운 건 홍명보 씨 주변에
경호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뭐 엄청 많았던 건 아니지만 몇 명의 경호원들과 함께 대동하여 홍명보 씨가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예측을 하는 현장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홍명보 씨가 그 안에서 나오기 전에 어디론가 다급히 전화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화하지 말고 그만 나와라 이렇게 막 소리를 쳤는데 아마 그때 현장에 있는 이 공항 경호원들에게 어떤 좀 도움 요청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 홍명보라고 검색만 해봐도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한 30초밖에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홍명보 씨는 어떤 사과나 죄송스럽거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제 생각에는 사퇴 발표를 했을 때보다도 더 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퇴문도 새벽 시간대 한국 국민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발표를 했고요. 그마저도 녹화 영상이었다라는 의혹과 그마저도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는데 귀국해서 행사는 안 하더라도 현장에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죄송합니다. 뭐 다 저의 불찰입니다. 최소한의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없이 입을 꾹 다문 채 그냥 철저히 무시하고 이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것이 저는 이 두 가지가 매우 놀라웠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명보 씨를 두고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뭐 감독이 이만저만해서 능력 부족인 것 같다. 근데 저렇게까지 맹비난을 해야 되냐? 정말 소수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많은 국민분들은요. 홍명보 씨의 실력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했고 무능력하다면 거기에 대한 인지와 사과와 인정과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수년간의 수십억의 연봉을 받아왔던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로 최악의 결과를 냈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퇴를 하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좀 도의적인 차원에서 국민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죄스러운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홍명보 씨 앞으로 어떤 처리가 이어지겠습니까? 굉장히 어둡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이 되어 화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28일 날 현지 멕시코 할리스코 과달라과하에 위치한 대표팀의 숙소를 나서고 있는 정몽규 협회장의 모습인데 이번 월드컵 이후로 사실상 사퇴를 선언한 입장에서도 야, 어떻게 끝까지 이 사태가 되냐라는 착잡한 표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표정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눈에도 보여지시지 않습니까? 협회장의 표정은 이토록 굳었는데 사퇴를 발표하는 감독의 표정은 밝기 그지없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사태를 두고 보지 못했습니다. 새 판을 준비하는 한국 축구이고요. 차기 감독은 외국인, 회장 선거 변수로 아시안컵 준비 파행은 불가피하다. 이런 말까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북중미 월드컵 실패 후폭풍요 이미 몰아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장 새 판짜기에 돌입해야 하고요. 대변혁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처참한 실패를 맛본 만큼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바꿔야 하고요. 특히 홍명보호는 선임 과정부터 잡음이 많이 나왔죠. 일단 길은 외국인 감독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홍 감독의 실패로 국내 감독들은 전부 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이정효 수원 삼성 감독부터 과거에 차기로 거론된 많은 국내 감독 후보들이 있었지만 현재 A대표팀과 한국 축구를 둘러싼 여러 환경과 분위기를 고려하면 국내 감독 카드를 다시 꺼내기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팬, 전문가들 모두 외국인 감독을 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눈높이까지 고려한다면 외국인 카드가 합리적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월드컵이 마무리된 만큼 벤투 케이스를 모델로 할 공산이 크다라는 겁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파울루 벤투 감독은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직후 한국의 지휘봉을 잡아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팀을 이끄는 바 있습니다. 예선부터 본선까지 책임진 벤투 감독은 한국 A대표팀 최장수 감독으로 역사에 이름을 올렸죠.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에도 뚝심 있게 후방이라고 했으니 기부하기로 한도는 좀 더 못해서 축구협회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건 홍명보 감독이 받아간 연봉을 몰수해라 라는 분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오히려 체코전을 이긴 게 반전이었다라는 브라질 기자의 독설도 집중 조명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락은 이미 예상된 결과다. 2010년도보다도 훨씬 더 약해졌다. 오히려 체코전에서 승리한 게 더 신기하다라는 브라질의 기자의 이 말에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중심에 있는 홍명보 감독은요, 국가대표 안 맡겠다고는 안 했다라는 2년 전 진술이 다시 한번 미스테리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키운 홍명보 감독의 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축구 팬들의 영린을 건드린 건 홍명보 감독의 가벼운 발언들 때문입니다. 울산 감독 시절에도 국가대표 감독직과는 공개적으로 선을 긋다가 돌연 수락하여 축구 팬들의 빈축을 샀죠. 거짓말쟁이 피노키오 끝자를 홍으로 바꾼 피노키홍이라는 별명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울산 공식 유튜브 채널의 홍 감독은 자신이 국가대표 감독 후보군으로 거론된 것에 대해 내정에 정말 내가 홍명보 감독을 응징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빗발쳤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분개함은요, 계속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린 거죠. 그러니 많은 분들은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죄송하다는 사람이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냐, 억지로 그만두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빗발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댓글 반응도 뭐 더 심각해요. 팀 버리고 갈 때부터 알아봤다. 이건 이제 울산 감독일 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열등감 덩어리 아니냐. 원래부터 저랬다. 울산 팬들은 보살이다. 이 정도면 먹튀하는 거 아니냐. 애국가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 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까지 실시가 된다라는 속보가 올라오게 됩니다. 문체부 장관이 철퇴를 빼들었는데요. 신임 회장 선출도 예전 방식으로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SNS에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직접 SNS에 글을 적었는데요. 우리나라 축구의 참혹한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축구협회가 보여준 무능함과 부실함, 안일함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부조리와 비리,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백서를 발간하고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우리 축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화위복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는 특별감사와 조사활동을 철저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보 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국민들로부터도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목소리를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서 축구협회의 신임 회장 선출과 관련해 기존 정관에 따라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염려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허탈감에 빠진 온 국민분들의 간절한 열망을 이해한다면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방법은 찾으면 됩니다. 축구계의 지혜와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대중들의 반응을 보면요. 그래, 어지간히 더 빨리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다. 맨날 말로만 하는 꼴을 이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뒷북 아니냐. 싸그리 갈아치워라. 정몽규 협회장이 해먹은 게 10년째다. 자,